2025년 2월 28일 저녁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까지 4식구가 함께 떠나는 3박 4일 제주 여행입니다. 공항을 나서니 헬로 제주라는 글자가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첫 저녁은 뜨끈한 감자탕 한 냄비였습니다. 밤에는 숙소 앞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바다는 검고 건너편 도시의 불빛만 물 위에서 길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은 한라산에 오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성판악 코스를 신청했는데 하루 안에 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관음사 코스로 다시 예약했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서 삼각봉 대피소까지만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쯤 관음사 탐방 안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비가 쏟아져 잠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비는 오래 가지 않았고 4식구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딸은 시작부터 투덜거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바로 내려오기로 약속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반에는 완만한 흙길이 이어졌고 겨울 끝자락에 한라산은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고요했습니다. 1km쯤 오르자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km 지점부터는 아이젠이 필요할 만큼 등산로가 얼어 있었습니다. 걷기 싫다던 딸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삼각봉 대피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비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약속대로 여기서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예정한 코스의 절반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투덜대지 않고 묵묵히 내려오는 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산을 훨씬 잘 탑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숙소에서 쉬다가 호텔 근처 해변 산책길을 걷던 중 우연히 김만덕 객주를 만났습니다. 김만덕은 조선시대 제주에서 태어나 장사로 큰 부를 이룬 여성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제주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 돌담과 초가집으로 복원된 객주 안에는 그녀의 생애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딸은 이름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김만덕이 여성이라는 사실에도 놀라더군요.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주정공장이었던 이곳은 4.3 항쟁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이 끌려와 갇혔던 수용소로 쓰였습니다. 공장이었던 공간이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한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릴 한 많은 세월. 붉은 동백꽃이 뚝뚝 떨어질 때 그 고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는 내내 한라산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주 어디에서든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듯 그때 제주도민들도 억울하게 떠난 가족을 떠올리며 저 산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역사관을 나서니 제주바람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은 제주 동문시장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감귤과 오메기떡이 줄지어 있었고 유독 사람이 몰려있는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다는 오메기떡 가게였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재미는 요즘 세대가 맛집 찾는 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장을 돌며 눈으로 보고 고르는데 아이들은 철저히 리뷰와 평점으로 고릅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찾아간 곳이 동진국수였습니다. 50년 전통이라고 적힌 간판이 붙은 작은 국수집입니다. 대표 메뉴는 역시 고기 국수였습니다. 깊고 진한 돼지뼈 육수에 쫄깃한 면, 푸짐하게 올라간 돼지고기. 도마 위에 올려 나온 돈베고기는 부드럽고 잡내가 없었고 비빔국수는 새콤달콤한 양념이 면에 잘 배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어선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모둠회를 사와 가족과 함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1시간을 달려 아내가 가고 싶어 하던 송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하니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카페에서 비를 피하겠다고 했고 아내와 아들과 저 세 사람이 둘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결국 옷이 많이 젖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안개에 가린 바다는 신비로운 베일을 두른 듯했고 오랜 세월 바람과 비에 깎여 만들어진 암벽이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탁 트인 들판에서는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제주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다면 푸른 바다를 보았겠지만 이날의 흐린 날씨는 오히려 색다른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아침을 오메기떡으로 때운 터라 배가 고팠습니다. 제주에 왔으니 해물짬뽕을 먹어야 한다며 홍성방을 찾았는데 하필 점심시간이라 7팀을 기다린 뒤에야 자리를 잡았습니다. A코스 3인분에 볶음밥까지 저녁 때가 되도록 배가 꺼지지 않을 만큼 먹었습니다. 다음은 본태박물관이었습니다. 사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인당 3만 원이라는 입장료가 우리 가족의 예술적 소양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과 조각공원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붉은 조형물이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저녁은 숙소 근처 흑돼지 전문점 공상에서 먹었습니다. 아구살 2인분과 흑돼지 오겹살 2인분, 직원이 직접 구워주니 가장 맛있을 때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아구살은 결이 살아있고 놀랄 만큼 부드러워서 가족 모두가 이날의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에 시킨 된장 술밥은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해서 저에게는 뜻밖의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바람까지 거세졌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기에는 가장 나쁜 날씨였습니다. 늦게 나서서 아내가 찾아둔 기사 식당에서 갈치조림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주에 와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 함덕해수욕장의 델문도였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고 바람도 세서 카페 유리벽을 파도가 때릴 정도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파도를 보며 멍하니 있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오고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선물이었습니다. 첫날 갔던 동문시장에 다시 가서 오메기떡을 상자째 샀습니다. 어머니 한 상자, 제 회사 동료들 한 상자, 아내의 전 직장 동료들 한 상자, 아들과 딸도 각자 몫으로 한 상자씩. 다 사고 나니 카드값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은 제주에서 아직 먹어보지 못한 분식으로 정했습니다. 야시장에서 떡볶이와 고기호떡, 주먹밥을 사서 호텔 방에서 먹었습니다. 고기호떡은 비주얼에 비해 조금 짰습니다. 오후는 그냥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저녁은 배달 파스타를 시켜 먹었습니다. 내일 비행기가 잘 뜨기를 바라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3박 4일 내내 비가 온 제주였습니다. 한라산은 절반도 오르지 못했고 송악산은 안개에 가렸고 마지막 날은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비 덕분에 얻은 장면이 더 많았습니다. 안개 속의 절벽, 유리벽을 때리던 파도, 그리고 그 앞에서 읽던 책 한 권. 가족이어도 각자의 취향은 다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여행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었습니다.